대출 6억 이상 막힌다? 2025 대출 규제 총정리 실수요자도 피해보십니다. 2025년 대한민국 대출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6억 초과 대출 제한, 갭투자 금지, 신용대출도 소득 이내만 허용. 이제는 돈이 있어도 대출이 안 되면 집을 못 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가 왜 나왔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실수요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목조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부 무엇이 달라졌나? 첫 번째,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에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시려 한다면 그중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본인 자금으로 충당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다주택자에게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됩니다. 1주택자이신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셔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규제 대상입니다. 담보인정 비율 LTV는 80%에서 70%로 줄었고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겨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네 번째, 전세 대출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집을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계약한 뒤 전세를 놓는 이른바 갭투자 목적의 전세 대출은 전면 금지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한도도 90%에서 80%로 줄었습니다. 다섯 번째,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이신 분은 그 이상 금액을 신용대출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부 왜 지금 규제를 강화했나? 이번 조치는 단순히 대출을 줄이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 가지 구조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가계부채 총액이 2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이대로 두면 국가 금융 시스템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영끌과 갭투자가 다시 확산됐습니다. 특히 2030세대 사이에서 무리한 대출을 통한 주택 매입이 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래의 부실 채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입니다. 재건축 단지와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자 정부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 한 것입니다. 3부 누가 타격을 받는가? 이번 규제는 투기 수요자뿐 아니라 실수요자분들께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먼저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분들께서 대출이 제한되며 자금 계획에 큰 차질을 겪게 됩니다. 또한 생애 최초로 집을 사려는 청년층, 신혼부부들께서도 강화된 LTV 규제와 실거주 조건으로 인해 더욱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집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 수요자분들께서도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이사나 전셋집 마련이 어려워졌습니다. 사부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현재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고 호가가 하락하는 단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팔려는 사람도 없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야말로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부 앞으로 변수는 무엇인가? 앞으로 시장을 움직일 변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부담은 줄겠지만 대출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보완책입니다. 현재까지는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청년층, 신혼부부, 전세 수요자를 위한 부분 완화 정책이나 특례 보금자리 대출 확대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조치이자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분들께서 체감하는 불편함과 혼란도 분명 존재합니다. 정부는 규제의 명분뿐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대출 규제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